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칠순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축하 대신 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날의 선택이 가족이 아니라 제 인생을 갈라놓게 될 줄은요. 이곳은 사연끌림입니다. 오늘은 제 칠순이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깼어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이 깼습니다. 다시 눈을 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으로 쓸어 넘기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미역이 있는지 확인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을 뿐입니다. 물을 끓이고 식탁을 닦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어요. 창밖을 잠시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별 다른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고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인사는 없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오늘을 잊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 대신 하품을 했어요. 아침 차려놨어. 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먼저 출근을 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물을 마셨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나왔어요.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나갔다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했어요.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닦고 나니 8시 반이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시원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는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보다가 다시 닫았어요. 특별히 입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열어본 것 뿐이었어요. 10시가 넘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메시지는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통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서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릇을 씻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였어요. 아직 반나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길었어요. TV를 켰다가 껐고 다시 설거지를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지만 한 번 더 닦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이미 깨끗했는데도 말이에요. 4시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광고 문자였어요. 그 문자가 오늘 처음 받은 문자였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지웠어요. 5시가 넘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6시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퇴근이었어요. 힘들었어? 네. 짧은 대답을 남기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어요. 가족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밥을 떠먹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지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냥 삼켰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그날 제 생일에 들은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설마 잊었을까 하는 생각은 아침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었나 봅니다. 아니면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0살이 되었어요.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미역국 한 그릇, 작은 케이크 하나, 아니면 그냥 생일 축하해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일이면 잊혀질 하루였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날이었지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칠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아들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이었어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고 김치를 집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들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 며느리는 잠깐 아들을 봤고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그래?
네, 관리비도 올랐고요. 애들 학원비도 올랐어요. 손주들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생 둘,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늘 이유는 그쪽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 정도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50만 원?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리려다가 어머님 바쁘셔서 못 여쭤봤어요. 지난달에 바쁜 적은 없었어요. 늘 집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들이 주는 거 아니니?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컵을 들어 물을 마시고 내려놓는 소리만 났어요. 그날도 아들은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보너스도 깎였고요. 그랬어? 네, 그래서 어머님 통장에 있는 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돈과 제가 아껴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차피 어머님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로 제 통장은 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밥상을 내려다 봤어요. 김치, 된장찌개,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밥상만 보고 있었어요.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어머님 요즘 나가시는 일도 없고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들은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밥 해 드시고 저희가 다 챙겨드리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50만 원만 주시면 돼요. 매달은 아니고요. 이번 달만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밥을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조금만 시간을 줘. 며느리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릴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주세요. 관리비 내야 해서요.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나며 말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는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어제는 칠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밥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축하가 아니라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쓸 데가 없다고 했어요.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집에서 밥이나 해 먹으며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나가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내놓아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쓰라고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차피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설거지는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제 온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 광고 문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제 치순이었다는 말도 오늘 아침 일을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였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오후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방을 치우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게 움직였어요. 저녁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어제처럼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났어요.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고 아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같았습니다. 칠순날 국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밥상에서 나온 건 돈 이야기였습니다. 쓸 데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가슴 한쪽이 오래도록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저를 봤어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눈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봤느냐고, 언제 줄 거냐고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특별한 말은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거? 무슨 얘기? 돈 얘기요. 말씀드렸잖아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사실 어렵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50만 원만 주시면 되는 건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요. 빨래는 제가 했고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밥도 제가 해서 줬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관리비도 내야 하고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며느리를 보더니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날도 아들은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도 못 주세요? 며느리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는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 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그래. 힘들면 말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나 거실로 갔고 TV를 켰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마저 먹었어요. 밥알이 씹히긴 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어요. 제 옆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사정은 생각 안 하시네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돈도 잘 주시고 애들도 잘 챙겨주시는데요. 물이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릇을 끝까지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고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밥을 차려놔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집에 오면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밥을 먹고 나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늘 하는 일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해야 하는 일 같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일이 줄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있으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외식하자. 좋아. 일식집 어때? 저번에 갔던데. 그래.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아들이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방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TV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서 지내던 손주들이 주말이라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 엄마가 간식 줄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마.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서랍을 열자 통장이 보였습니다. 보험 서류와 집 관련 서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가족인가? 식구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가? 방문 밖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접어넣는 기분이었어요.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하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앉았고 아들도 나와 앉았습니다. 아들도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고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까지는 밥 주셔야 해요. 더는 못 기다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 주실 거면 안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다른 방법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고 일어났고 아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자
통장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던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되었을 때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챙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설마 이걸 쓰게 될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집 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성은 이미 다 되어 있었고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통장 정리와 관련된 서류들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 명함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요.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었죠. 힘들 때 쓰라고 했던 돈이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고 곧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서류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이신가요? 집 명의 이전이랑 통장 정리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어요. 며느리가 달라지길, 아들이 말해주길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들어와 식탁에 앉았어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고 아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가방을 준비하고 서류 봉투와 통장을 넣었어요. 신분증도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했다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랬고 칠순을 기억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돈 얘기와 쓸데없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도 이 집도 모두 제 것이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해둔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을 썼어요. 볼일 있어 나간다.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았다가 가방에서 서류와 통장을 꺼냈어요.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집 명의 이전이요. 통장 정리도요. 천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있으시네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펼치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날 조용히 선택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판이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 접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는 언제 찾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지요. 이제는 말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전에 했던 얘기 결정하셨어요? 응. 그래. 며느리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차분히 펼쳤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집 명의 이전 서류예요? 누구 앞으로요? 내 조카 앞으로.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왜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통장 정리한 서류야. 내 명의 통장은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한 선택이었어.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하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야. 그럼 왜 이러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 칠순이었어. 미역국 한 그릇도 없었고 축하 한마디도 없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은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밥상에 나온 건 돈 얘기뿐이었어. 어차피 쓸데도 없다고 했지?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내 돈을 줘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머님, 손주들이 왔을 때도 내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다 들렸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을 거야. 알았을 거야. 그런데 말하지 않았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나를 지키기로 했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집은 조카에게 갔어. 내 칠순을 기억해주고 내 안부를 묻던 아이였어. 내 안부를 묻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저희는 통장은 내가 쓸 거야. 병원비가 필요하면 병원비로,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때 쓰려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살 수도 있고 내가 나갈 수도 있어. 방세를 내면 되는 일이니까. 어머님,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가족이라서? 거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습니다. 생각해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 맛이 느껴졌어요. 엄마, 칠순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어머님, 칠순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말도, 태도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은 뒤였습니다. 고맙게 받되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서류 되돌릴 수는 없나요? 왜?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그럼 그건 별개야.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희들을 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나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칠순날 받은 건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 그날 판이 뒤집혔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복수가 아니었어요. 존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되찾은 존엄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